안녕하세요. 최다은 변호사입니다. 강제추행 혐의인데 1심에서 합의를 못했어. 자, 그래가지고 피고인이 구속될 수도 있겠다라고 굉장히 쫄고 있었는데 구속은 안 되고 집행유예가 나오는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항소를 하는 게 옳을지 아닐지 엄청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상담을 하는 경우들도 많고, 저희가 고소한 사건에서도 이렇게 돼서 굉장히 난감했던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저희가 고소했던 사건에서는 상대방, 이제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나니까 합의하자고 계속 막 요청을 하고 합의하기로 날짜를 정했어. 선고 기일 한 일주일 전쯤에 약속을 했고, 그런데 이분이 선고 기일까지는 조금 모자라다는 거, 몇백만 원 정도 차이가 났었어요. 그래서 일주일만 선고 기일을 연기해달라고 얘기해서 일주일만 좀 미루면 일주일 안에 우리 합의금으로 하기로 한 그 금액이 마련이 되니까 그때 합의하자라고 해서 오케이, 그러면은 그렇게 합시다라고 얘기까지 했는데, 웬걸 판사가 선고 기일을 미뤄주지 않았고 그냥 당일에 선고하면서 집행유예를 때려버리니까 이 사람 마음이 바뀐 거예요. 피고인 마음이 집행유예 나쁘지 않은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냥 항소하느니 그냥 접자, 모르겠다 이래가지고 그냥 1심에서 확정이 돼버린 그런 사건도 있었어요. 자, 많은 피고인들이 고민을 할 거예요. 자, 내가 이걸 항소해서 뭐 나을 게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도 그런 고민이나 상담 요청을 받았을 때 똑같은 고민을 해요. 내가 피고인이라면 어떤 선택을 할까? 항소를 하잖아? 항소를 하면은 내가 뭐가 나아지지? 라는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막말로 벌금형 받는 것보다 징역형의 집행유예 받는 게 더 나은 사람들도 있을 거고, 항소심에서 합의를 해봤자 뭐 집행유예 조금 더 짧아지거나 뭐 그 정도의 차이라면 내가 전과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자, 이런 경우라고 한다면 과연 내가 항소를 하는 게 이 실익이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이제 상담 요청하는 분들도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고민이 이해는 됩니다. 이해는 되는데 저는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어차피 합의금에 대한 얘기가 나왔거나 합의를 하려고 시도를 하셨거나 이런 경우라고 한다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합의금을 받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을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형사 절차에서 합의금을 못 받게 된다면 민사를 무조건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주 특별하게 합의를 나는 죽어도 안 하고 싶다, 뭐 이렇게 하는 경우, 그리고 그거를 추후 소송이 확정되고 나서 막 10년 막 이럴 때까지 안 할 거라고 다짐을 할 수 있는, 절대로 마음이 변하지 않을 그런 분이라면 모르겠는데, 제 생각에 민사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고, 자, 그렇다고 한다면 민사가 들어와서 또 민사 변호사 선임하고, 민사에서 예를 들어서 내가 한 2천 정도로 막을 수 있는 거면 상대방이 2천을 청구할까요? 아니지. 보통 3천을 청구하겠지. 자, 그러면 나는 그거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돼. 그럼 가가지고 그냥 대충 그냥 말로 떼우고 이래가지고 금액이 줄어들까? 그건 또 모르는 일이니까. 또 그때 돈이 나갈 수밖에 없고, 물론 합의금과 그 민사소송에서 인정될 만한 금액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난다면 그거는 좀 예외겠지만요. 그리고 왜 그런 것도 좀 난 싫어. 뭐 어떤 거냐면, 형사사건 끝났잖아. 형사사건 끝났는데 민사가 언제 들어올지 조마조마하는 것도 싫어요. 내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언젠가 소장이 막 날라오고, 소장의 내용을 딱 봤더니 내가 뭐 강제추행을 예전에 했던 성범죄 전과가 있고, 그래가지고 피해자가 나한테서 배상금을 요구한대. 이런 거가 나에게 날아오는 게 너무 불안하고 싫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어차피 죄가 인정이 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라고 그렇게 강한 처벌까지 나왔다면, 저라면 항소를 해서 형사에서 어떻게든 합의를 하거나 공탁을 해서 끝내고, 민사에 들어올 그 위험성을 끝내고, 그리고 그만큼을 양형에 좀 반영을 하는 게 최선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강제추행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다른 거 다 둘째치고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됩니다. 무조건. 그럴 때, 자, 신상 등록 기간이 어떻게 되느냐를 설명을 드릴게요. 성범죄로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됐어. 자, 그런 경우에 벌금형을 받았을 때는요, 신상정보 등록 몇 년 동안 해야 되냐면 10년 동안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3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았다라고 한다면 15년, 막 이렇게
벌금형이랑 징역형이랑 또 차이도 커. 자, 그러니까 신상정보 등록 기간이 생각보다 길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내가 벌금형 받고 10년 동안 머그샷 찍으로 매년 경찰서를 가야 된단 말이에요. 내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자, 그런 게 굉장히 무거운 범죄이고, 내가 이런 의무자인데 제대로 신상정보가 변경됐을 때 신고를 하지 않았다라고 했을 때 또 전과가 생길 수도 있고,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최선을 좀 다하시는 게 낫지 않겠냐. 그래도 합의라는 거는 굉장히 큰 양형 자료인데 그거를 그냥 포기하고 일단 덮어버리고 몰라 나중에 민사 들어오면 그때 생각하지 뭐라고 하는 거는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피고인 입장에서. 그래서 강제추행 같은 경우 재수 없으면 실형이 나올 수도 있었는데 운이 좋게 집행유예가 나왔어. 합의도 안 됐는데. 자, 그런 경우라고 한다면 저라면 항소를 하셔라 라고 권해드리고 싶고, 항소를 해서 합의를 노력을 해보시고, 특히 1심에서 공탁도 안 했거나 아니면 공탁 금액을 상당한 금액만큼 하지 않았다라고 했을 때 그런 것을 좀 권해드립니다. 민사소송이 들어올 위험은 좀 막아보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점. 그걸 기준으로 한번 선택해보시는 것도 중요하겠다라는 거를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